안녕하세요, 미카리입니다. 2024년 6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새로운 가맹 택시, 가맹 사업자가 카카오티 블루에서 네모 택시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모 택시 가맹점이 가맹 사업자가 네모 택시로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것은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상 변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이 가맹 사업자만 바뀌는 것이지, 거기다가 수수료가 변하는 것이지, 뭐 콜이 변한다든가, 뭐 택시 외관이 바뀐다든가, 일단 외관은 바뀌겠죠. 왜냐면은 이 카카오티 블루에 있던 이 캐릭터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가등이 바뀐다거나, 뭐 가등 카카오티라고 써있는 것이, 카카오라고 써있는 것이 노란 벽돌이 무슨 네모 택시로 바뀐다든가, 이런 명칭이 바뀌지 않아요. 카카오 택시는 어디까지나 카카오 택시입니다. 그래서 댓글에다가 남기신 분들 중에 몇 분 거를 제가 추려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멤버십도 그렇고 가맹사업점, 이 가맹사업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뀔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카카오가 가맹사업본부, 그러니까는 가맹사업을 하는 그 대리점, 점주, 그 사업자가 바뀌는 겁니다. 사업주가. 자, 여러분 카카오티 하실 사람들 여기 모이세요. 자, 하실 분, 자, 이리 오세요. 줄 서세요. 자, 계약서 씁니다. 자, 저 카카오티 저쪽에 또 사업자도 똑같아요. 안규진이라고요. 대표자도 똑같습니다. 안규진이라는 사람이고요. 네, 똑같아요. 대표자도 똑같고, 대신 여기서 사업하던 걸 또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는 뭐 어떻게 또 뭐 20% 뺏었다가 15% 돌려주고, 또 거기에 또 뭐야, 수수료가 한 3%에서 한 4%, 5% 이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또 어떻게 바꾸기가 뭐 하니까 아예 새로운 사업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2.8 수수료 2.88%입니다. 그러니까는 자, 오실 분 오시고, 전에 하셨던 분들도 새로운 이곳으로 오시려면 오세요. 대신 여기 다른 분들보다 뭐 간대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계약 기간이 뭐 몇 년 남았다고 해서 가입을 안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네모 택시로 다시 갈아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네모는 소위 길방도 수수료 떼가는지, 자, 맞습니다. 수수료 떼갑니다. 카카오는 일단 본질적으로 카카오 택시는 카카오 택시를 가입을 하고, 가맹을 가입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영업 수익의 모든 영업 수익에 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에, 카카오 콜 받은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콜로 승객을 태웠든 길손님을 태웠든 간에 무조건 수수료는 발생이 됩니다. 아직 그 수수료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들은 없었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 길방 수수료죠. 지금 우버는 다르죠. 우버는 건당 수수료입니다. 우버는 건당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현재. 그 건당 수수료, 내 길손님을 태웠거나 카카오로 승객을 태웠어도 거기에서는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오직 순수하게 우버를 이용했을 경우에, 우버를 콜을 받아서 승객을 태웠을 경우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요금에 한해서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버가 좀 더 우리 기사 택시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죠. 제가 지금 6kg짜리 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양동에서 고양동 가는 콜이었거든요. 고양동에서 고양동 가는 콜인데 지금 픽업 거리가 6km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 픽업 거리보다 이동 거리가 훨씬 더 짧죠. 지금 뭐 정확한 위치는 파악이 안 돼요. 계약 포차에서 삼성 벽제 아파트라고 했으니까 한 요금은 뭐 한 5천 몇백 원, 기본 요금에서 한 몇백 원 더 나올 만한 나오는 그런 거리인데요. 그냥 일단 콜이 있다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요런 콜들도 다 수행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이쪽 외곽 지역에서 이렇게 좀 시골 동네 외곽 지역에서는 이런 콜들도 다 수행합니다. 같이 있던 분께서 그런 콜을 왜 봐도 도대체 에라 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로 저는 그냥 다 받고 다닙니다. 또 때에 따라서 아이고 라이트도 안 켰네. 때에 따라서는 또 안 받기도 하죠. 안 받기도 하는데 무조건 시작할 쯤 되면은 특히 요 시간대는 웬만한 픽업 거리라도 다 받습니다. 또 이제 끝마칠 시간 되면 안 받기도 하는데 이런 콜들은 블루에게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 이 지역에 왔을 때 블루가 이 지역 왔을 때 이렇게 6km짜리 넘는 콜들은 블루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블루는 이런 시골 지역 오면 빨리 좀 시내 쪽으로 나가시는 것이 유리하시겠죠. 왜냐면 울리지가 않으니까 콜이. 이런 데서는 또 상대적으로 비가맹 택시들한테는 계속 울리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실상이 이런데 비가맹을 없애겠습니까? 비가맹 못 없앱니다. 자, 하여튼 그렇고요. 자, 승계 위치까지 3.6km 남았는데요. 일단 승계에게로 달려가겠습니다. 자, 손님 내렸습니다. 요금은 5,700원. 자, 손님 내려드렸고요. 여기는 1군단 고양동 1군단입니다.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쵸? 여기 그 주변에 택시가 있었어요. 택시가 몇 대 있었는데 여기 콜을 안 받은 거지. 안 받으니까는 거기 6km까지 떨어진 겁니다. 콜이. 자, 하여튼 네모는 소위 길방 수수료 떼가냐. 떼갑니다. 예. 자, 그리고 블루가 네모보다 콜을 더 주면 지금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콜 센터라든가 어떠한 그런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요거는 당연히 네모라는 것은 그냥 그 사업자 명칭이 바뀌는 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자 명칭이 바뀌는 거지 어떠한 콜 시스템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블루 택시에 콜 주는 것과 지금 블루 콜과 그 다음에 비가맹 콜이 좀 차이가 나죠. 그런데 거기에 또 네모 콜까지 또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네모 콜이 따로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네모 콜이 따로 생기진 않고요. 그냥 사업자 이름만 바뀐다는 거. 네모 택시는 네모 택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기사들만 그냥 특히 가맹하시고 계시는 분들만 네모 택시라는 것을 아는 거지 일반 기사들은 잘 모릅니다. 왜? 가맹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가맹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네모 택시가 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고요. 승객들은 더더욱 모를 수 있고요. 승객들은 그냥 네모 택시가 뭔지 몰라요. 그냥 카카오 택시라는 것만 아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에 가맹하기 위해서는 네모 택시라는 회사와 내가 계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기존 블루는 2.8%로 갈아타는 사람과 기존대로 하겠다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카카오TV 블루는 없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굳이 2.8%로 수수료가 낮아지는데 수수료가 2.8% 낮아지는데 굳이 비싸게
뻥튀기 매출까지 있는 그 카카오티 그것을 이용할까요? 카카오티 사업, 가맹 사업자 거기에 계속 가입을 할까요? 제가 볼 땐 전부 다 옮겨 가실 거로 예상이 드는데, 뭐 기존대로 하겠다고 하면은 뭐 계속 그렇게 받겠죠, 뭐. 카카오 측에서는 환영하지 않을까요? 아유, 그대로 계셔 주신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요. 네모택시는, 수수료도 싸고, 우리 사실상, 이거 돈도 안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데, 비싸게 뭐 수수료 주신다니 저희로서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다들 옮겨 가시면 결국은 거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택시 대수가 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다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네모택시는 그냥 사업자 이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맹 사업자 이름이지, 영어 표지 이름입니다. 이름이지, 우리 뭐, 이 가등에 네모택시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리고 네모택시도 강제 배차일까요? 네, 당연히 강제 배차죠. 왜냐? 바뀌는 것이 없으니까.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강제 배차입니다. 똑같아. 기존 시스템과 똑같이 가는 겁니다. 기존 시스템 외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네모택시 사업자가 바뀌면서 바뀌는 것은 딱 수수료 문제입니다. 수수료 문제. 수수료 문제. 그것도 20% 수수료를 줬다가 15% 정도의 캐시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광고비 명목으로 데이터 사용 뭐 그러한 명목으로 다시 돌려주는 건데, 그 돌려주는 것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카카오 캐릭터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카카오티 노란색 벽돌로 가등, 카카오라고 써져 있는 카카오티 가등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모택시라고 해서 새로 가등이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가맹은 늘어나고, 그리고 결론은 카카오만 먹고 사네. 저는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맹은 더더욱 늘어날 것이고 비가맹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뭐 앞으로 수수료가 더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낮아질 수도 있는 건데 모르죠. 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아마 쉽게 수수료를 올리지 못할 거예요. 이게 국민의 여론으로 인해서 카카오에서 어쩔 수 없이 막 여기서 두드려 맞고 저기서 두드려 맞고 하느라고 이 수수료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수료를 쉽게 올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2.8%도 뭐 아주 뭐 우여곡절 끝에 2.8%로 내린 건데 진짜 2.8 그동안 이 뻥튀기 매출 때문에 그동안 좀 고민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뻥튀기 매출과 그다음에 한 3%에서 5% 뭐 이 정도 부가세도 포함되냐. 근데 그런 것도 다 예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비가맹 택시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 고양시의 개인 택시가 한 40대에서 50대 그 사이에 있어요. 40, 50대 정도 가맹 택시가 있고, 법인 택시가 한 90대 정도가 90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30대 정도의 가맹 택시가 있는데 수수료가 물론 이제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의 수수료는 다릅니다.
법인 택시는 좀 단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법인과 개인의 수수료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법인 회사가 좀 더 많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겠죠. 다음에 개인 택시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뭐 콜비라든가 취소 수수료, 블루콜 같은 경우에 고스란히 다 받게 되지만 가맹 법인 택시 기사들은 취소 수수료 못 받는 회사도 많습니다. 하다못해 콜비조차도 못 받는 회사들 많아요. 회사에서 다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그냥 취소 수수료와 콜비 받는 것은 그냥 부스터 콜, 그러니까 우리 일반 비가맹 택시들이 받는 거에 똑같이 받는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 어떤 조금 그나마 양심 있는 회사에서는 콜비라든가 취소 수수료를 조금씩 주는 회사도 있긴 한데 또 안 주는 회사가 또 많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저희 고양시에 가맹 택시가 가장 많은 지역이, 많은 회사가 세기상온이라는 곳인데요. 일단 그 세기상온에 들어가려고, 세기상온에 입사를 하시고, 일단 뭐 카카오 때문에 가맹 택시를 하려고 세기상온에 입사를 하셨는데, 일단 가맹 택시가 없습니다. 일단 TO가 안 나는 거죠. 물론 이제 TO가 그래서 그 TO가 날 때까지 비가맹 택시로 타다가 TO가 나면 순서대로 가맹 택시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기가 있다라는 거죠. 산악금이 더 세거든요. 일반 비가맹 택시보다도 산악금이 더 높습니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그 회사의 1위 매출, 그러니까 매출보다도, 매출이라고 하기보다도 매출이야 맞는 말이긴 하지만 초과 수입분 있죠. 초과 수입이 1위부터 한 10위까지가 전부 다 가맹 택시 기사님이라는 가맹 택시라서, 가맹 택시가 사실상 고양시에서는 지금 거의 뭐 천하무적이에요. 왜냐, 가맹 택시가 몇 대 없잖아요. 2,700여 대 중에서 130대 정도밖에 없는데 얼마나 천하무적이겠습니까? 그죠? 또한 비가맹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맹 택시가 뭐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막 코를 켜놓은 상태에서 화장실을 간다든가 식사를 하러 가신다든가 콜 멈춤하지 않고 수락률이 그냥 엄청나게 떨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콜 잘 받고 다니시는 거 보면 아직 가맹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뭐 대구라든가 이런 데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죠.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은 카카오 수수료가 내려가면 그만큼 가맹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특히 가맹 택시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또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인데요. 뭐 가등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마찬가지죠. 가등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뀌는 것이 없어요. 그냥 사업자만 가맹을 모집하는 그 사업자만 바뀌는 것 뿐이지 전반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업자가 바뀌는데 또 하나 바뀌는 것이 이제 그 수수료 문제.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그러니까 카카오티 가맹 사업자가 이제 카카오티 블루라고 있었죠. 회사 이름이 카카오티 블루라는 회사는 20%를 받았다가 15%를 이제 페이백으로 돌려주는 곳이고요. 네모 택시는 그런 거 없이 2.8%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거 차이점입니다. 그거 차이점이지 뭐 가등이 네모 택시로 바뀐다든가 또 뭐 콜 자체가 뭐 강제 배차인데 여기는 뭐 수동 배차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사업자만, 그러니까는 계약만 하고 그냥 난 그대로 일하는 거 그대로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근거리 배차와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가맹택시, 카카오 택시는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또 이제 가맹택시 중에서도 이제 이 콜 받는 거, 이 영업 방식은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딱 두 개밖에 나눠지지 않아요. 카카오티 블루라는 회사, 그 다음에 또 네모택시라는 가맹 회사, 그 회사만 알려줄 뿐이고요.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롭게 변한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변할까? 자, 한번 이제 볼까요? 잠시만요. 승객부터 태우고요. 제가 또 프로 멤버십과 관련돼서 영상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특히 프로 멤버십 기능 중에 이 부스터콜이 다른 기사들보다 내가 더 빨리, 그러니까 우선 배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많다. 그래서 그 우선 배차 기능이 아니라 빨리 확인하고 빨리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서비스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하고 또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유튜버님들도 다 이렇게 말씀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 멤버십 기능은 직접 체험해 몸소 느끼진 못했겠지만 콜의 질에 따라서 질이 좀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런 것은 수락률이 좋으신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에게만 이것이 좀 어느 정도 해당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또 초보자분들, 아니면 깜빡하고 자꾸 콜을 뺏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또 멤버십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또 영상을 또 올려드려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댓글에 아니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모질이가 있어서 영상을 올린 거임? 그냥 어디가 수요가 많은지 보려고 하는 거 아님? 야,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아직도, 야, 이거 모질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진짜로, 내가 그렇게 말씀드린, 지금 이분도 아시는 거죠? 자, 볼까요, 한번? 그 모질이가 어떤 분이신가? 자, 미카엘님, 오래 보았는데 잘못된 정보를 많이 강조하시네요. 상담원은 응대 매뉴얼대로 얘기하고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부스터콜은 콜카드를 조금 오래 보여줍니다. 그건 사용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카카오 택시 서버 개발에는 아주 많은 상황에 대한 함수가 들어있고 그것은 일반인에게 오픈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공평하다고 5학년에도 생각한다면 너무 순진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또 5학년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제가 이제 50대니까 5학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콜카드가 이제 오래 띄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다른 분들은 오래 안 띄어져 있습니까? 그런 콜들이 없습니까? 특히 올수락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지정 배차라는 거 있습니다. 가맹택시 기사님들은 모르겠지만 지정 배차라는 것이 있어요. 보통 카카오티 하고 올리면서 콜이 사라지거나 막 이러는데, 이 올수락 같은 것을 좀 오래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지정 배차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콜이 오래 떠 있는 겁니다. 오래 떠 있고, 이것은 네 거야. 이 콜은 네 거야 하면서 빨리 보고 이렇게 빨리 눌러야지, 이것이 아니라 천천히 보고 눌러도 늦지 않을 만큼의 그러한 충분한 시간이 있는 콜들을 지정 배차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콜들이 올수락을 하게 되면은 그런 콜들이 이제 생깁니다. 지정 배차가 됩니다. 그런데 마치 지정 배차인 것처럼 부스터 콜 하면 내가 무조건 골라봤는데도, 내가 골라받는 사람이야, 수락률 좋지 않아, 근데도 멤버십에 가입하면 그런 콜은 주위에 콜이 없던 거예요. 콜이 주위에 그 받을 사람들이 없던 거지. 그런데 마치 부스터 콜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래 떠 있는 거, 오래 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콜을 누르면 다 승인이 됩니까? 다른 차한테 배차가 안 돼요? 안 뺏겨요?
희한합니다. 자, 이분과 대조되시는 분은요, 제가 2달씩 테스트 해보니 콜 받는 건 콜 받는 건수는 비슷한데 건당 금액이 멤버십이 좋아서요. 멤버십 쓰시려면 배차율이 받쳐주는 기사들이 유리하죠. 배차율이 안 좋으면 멤버십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정답입니다. 자, 이쪽에 계신 분이 정답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어떻게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근데 이거 어떡하나 이분? 예? 이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이 프로 멤버십 없어진다는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이제는 그렇게 지정 배차 못 받으시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올수락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가맹에 가입하실라나?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 부스터콜 없어진다는데. 상담원들이 그 매뉴얼대로 읽으니까, 그러니까 카카오 측에서 이것은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안 알려줄 거야. 이것은 멤버십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콜을 더 지정 배차, 우선 배차해줘야지. 근데 이걸 상담원한테 얘기해주면 상담원이 널리 퍼지면 소문 나니까 안 돼. 과연 소문 나면 안 될까요? 소문 나면 좋지. 예? 부스터콜에 가입해갖고 가입했는데 콜이 더 잘 받는다? 그러면 너도 나도 멤버십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카카오 측에서는 더 이득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걸 시시하면서 비밀로 해? 물론 여기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함수들, 상황에 대처하는 함수 값이 무궁무진하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왜 AI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 값이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당연히 그걸 공개 오픈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오픈 안 한다고 해서 상담원들에게까지 쉬쉬해 가면서 그 매뉴얼을 비밀로 한다고요? 아주 착각 속에서 빠지신 분이야. 감상에 빠지신 건가? 근데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지. 예? 그래서 제가 잘못된 거래요. 그러면 내가 왜 멤버십 가입을 안 해? 그럼 나 같은 경우도 멤버십 100% 나도 그럼 가입하고 쓰죠. 가입하면은 콜 더 오래 떠있고 안 뺏기고 잘 사용하는데 내가 왜 가입을 안 해? 39,000 나는 아깝다니까요. 나는 아깝지 않은 사람은 계속 내고. 근데 여러분 그거 있습니다. 매출 좋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가입하세요. 솔직히 카카오 때문에 돈 많이 벌었잖아요. 예? 공짜로 콜 많이 받으면서, 예? 물론 이제 고생하시면서 버시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39,000원 정도는 카카오에 지갑을 열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저는 인정한다고요. 인정한다고. 그래서 올수락 하시면서 배차율, 수락률이 좋고, 그런 분들이,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솔직히 콜의 질도 좀 좋아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카오 모빌리티 가맹 사업자 새로운 이름 네모 택시입니다. 네모 택시입니다. 카카오 수수료가 2.8%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20%를 돌려줬다가 15%를 돌려주는 그 명목이 광고비 명목하고 데이터 수집 하여튼 그러한 명목으로 15%를 돌려주는 거였었는데 그러한 것이 없어졌죠. 대신에 광고비 명목 여기 카카오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거 이 캐릭터 붙이고 다니는 게 이 광고비 명목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계속 붙이고 다닐지 안 붙이고 다닐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아마 다른 것이 붙여질 것인지 광고성 다른 것이 붙여질지 아니면은 개인 자유에 맡겨질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하지만 가등은 그 노란색 벽돌 카카오 가등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네모 택시라고 해서 위에 또 다시 가등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가입비도 좀 인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여튼 지금과 수수료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만 달라지는 것이지 콜과 관련된 그런 것은 어떠한 것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거리 배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근거리 배차가 정확하게 언제 되겠다, 언제 하겠다라고는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하여튼 뭐 상반기, 하반기 내에, 원래는 상반기 내라고 했으니까 6월까지죠. 6월까지 해야 정상인데, 더 뭐 시스템적으로다가 좀 복잡해서 문제가 있어서 좀 길어질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보기보다는 멤버십을 몇 달 더 요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멤버십과 관련된 것도 아까 말씀드렸고, 다음번에는 멤버십과 관련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분들이 멤버십에 가입을 해야 될지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이 근거리 배차에 대해서는 일단 승객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승객이 있으면 승객과 가까이에 있는 택시에게 배차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목표를 정했습니다만, 무조건 가까이에 있다고 배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승객과 제일 가까이 있는 택시는 이 택시인데, 이 택시가 거부했어요. 어떠한 건물, 특히 이제 예를 들자면 성남에 있는 카카오 본사에서는 좀 어느 정도 장거리 콜이 많이 떨어지죠. 서울 가는 콜이라든가.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떨어지는 콜들, 저희 일산 오는 콜도 많이 은근히 떨어지거든요. 그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그러면은 이 건물 앞에 서 있다가 계속 대기하는 거야. 뭐 만약에 서울택시가 이 카카오 본사에 서 있다가 뭐 문정동이라든가 뭐 가락시장 이런 데 가는 콜 다 안 받고 오히려 좀 더 멀리 가는 거, 오히려 바로 이어지는 콜들, 강남 가는 콜들, 이런 거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런 콜들을 받으려고 계속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계속 이 택시한테 우선권이 있냐? 그러면 안 되죠. 제일 무조건 가까이 있는 택시한테 배차된다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 그 택시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반경, 뭐 여기서 가장 가까이 있는 택시 중에서 그 중에서도 수락률이 좋은 택시들, 그런 택시에게 배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뭐 별반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은 여기서 콜을 부르더라도 저 멀리서 수락률 좋은 택시가 달려왔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수락률 좋은 택시에게 배차가 된다는 거, 그것이라는 거죠. 왜 내가 택시 정류장에 한참 서 있었는데 여기 택시 되게 많아. 그런데 어디선가 택시가 와갖고 태우고 가. 그것은 뭐야? 수락률에 의해서 배차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여기 줄 앞에 쭉 서 있는 요 택시들 중에서 수락률이 좋은 택시에게 배차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또 멤버십 기능은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멤버십에 우선 배차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 우선 배차 기능은 이제 없어져서 어떡해. 참나. 자, 그러면은 웬만한 댓글에, 그러니까 좀 중요한 댓글에 관련돼서는 제가 답변을 해드린 것 같고, 좀 중요한 댓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또 댓글을 제가 글쓰기보다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카엘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